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90년대 주요 사건과 1900년대 국권 집탈 과정 부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교재 91쪽. 자, 챕터 13 1890년대 주요 사건 1번. 개항 이후 동학 세력이 전개한 어떤 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운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외양을 물리치려는 창의가 어찌 큰 죄가 되어 체포하고 소탕하려고 합니다. 벌써 문제에서 동학이라고 줬으면 근대사회 문제면 세 개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야. 교조신혼운동, 1차 농민운동, 2차 농민운동. 그걸 전제로 할 때 외양을 물리치려는 창의가 어찌 큰 죄가 되어 체포하고 소탕하려고 합니까? 외양 창의가 생각이 나야 돼. 지방관들의 병폐는 이미 심해져서 더 무고한 백성들을 모두 도탄에 빠지게 하니 목숨 귀하기는 다 같은데 어찌 일이 잔인합니까? 또 외양이 우리 임금을 위협함이 극에 달했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음으로 막나는 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3차 보훈 집회에 관련된 자료야. 그래서 교조신원운동은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교조신원을 목표로 했지만 3차 보훈 집회에서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게 됐다. 척외양 창의를 주장했다. 자, 그래서 지금 3차 교조신원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는 교조 체제의 누명을 벗기고 동학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이었다. 2번 종교적 성격의 운동으로 북접이 주도했다. 3번 3차 보훈 집회에서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로 변질되었다. 4번 고분수 조병과 배수탈에 반발해서 봉기한 사회개혁적 성격을 강화되었다. 이것도 선택지만 읽어봐도 알겠네. 1, 2, 3번은 다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얘기고 4번은 농민 무장운동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래서 1890년대에는 뭐부터 출발을 해라? 교조신원운동부터 출발을 해라. 교조 신원운동부터 출발을 해라. 그래서 1892년부터 1893년까지 전개된 요 시기의 운동이 뭐다? 교조 신원운동이다.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을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교조 신원운동. 그래서 1차 집회는 공주 삼례, 2차 집회는 서울 복합상소, 3차 집회는 보훈 집회. 이 운동은 종교적 성격의 집회로 북접 세력이 주도했다. 최시형 등 충청도 북접 세력이 주도했다. 그러나 3차 보훈 집회에서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때 외쳐졌던 정치적 구호가 척외양 창이다. 그 다음에 1894년에 고부밀란이 일어난다. 고부밀란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1차 농민전쟁이다. 고부밀란. 그래서 1차 농민전쟁, 고부밀란. 요게 바로 남접이 주도한, 북접은 가담하지 않고 남접이 주도한 반봉공적 성격의 사회 개혁적 성격을 띄었다. 자,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이 선언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합하지 못한 것을 고르면.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 지문이다.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으면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제폭구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함이라. 제폭구민과 보국 안민을 내세웠다. 그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과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 더 주저치 말고 이 시각에 일어나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도 믿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 글 자체도 알고 호남 창의 대장소라는 그것만 나와도 그게 1차 농민봉기 때 구성했던 지도부야. 호남 창의 대장소.
자, 그래서 이거는 1차 고부밀란 때를 물어보는 거야. 1차 고부밀란 때. 이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봉건적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무장봉기했다. 농민들은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개혁을 요구했다. 청일 양국군대 파병에 교시를 제공했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거는 홍범 14조를 말하는 거죠. 이건 가장 적합하지 못한 건 4번이죠. 자, 1차 농민봉기의 원인은 뭐가 기억나야 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그게 봉건적 수탈에 시달리던 그것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안핵사 이용태 탄. 2번. 1차 농민봉기 때 농민들이 주장한 개혁안이 패정개혁안이다. 패정개혁안 맞지? 그 다음에 1차 농민봉기를 계기로 청일 양국군대가 조선에 파병이 된다. 맞지? 그래서 전주 화약 이전에 이미 파병이 된 거야. 전주 화약 이전에 이미 파병이 된 거야. 그리고 일본 군대 파병의 구실로 삼았던 조약 텐진 조약을 근거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 홍범 14조는 아니죠. 그래서 고부밀란은 근데 전개 과정은 4가지 정도는 기억하라고 했지. 이거를 더 구체화시키면 고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황토연 전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장성 황룡천 전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마지막이야? 전주 화약이 마지막이지. 전주 화약. 그래서 1차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은 이렇다. 그런데 이미 전주 화약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청일 양국군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청일 양국군대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화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 이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안에. 고부밀란 이후에 여기까지 간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거지. 가보개혁이 추진된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난다.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청일전쟁. 그래서 이때 또 가보개혁을 정리해야지. 가보개혁. 근데 가보개혁도 1차 개혁과 2차 개혁으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가보개혁과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봉기하는 거지. 2차 봉기, 2차 농민운동, 2차 봉기. 논산에서 재집결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 그리고 2차 봉기 다음에 진압하고 2차 가보개혁을実施하는 거지. 2차. 그러니까 이거는 1차라는 소리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이 이제 계속 추진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홍범 14조. 이거 이제 연도를 바꿔도 되고 1895년 1월이라고 해도 되고 1894년 12월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음력 양력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어쨌든 홍범 14조. 홍범 14조가 반포가 돼. 홍범 14조.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는 거지. 청일전쟁이 끝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다. 그 다음에 삼국간섭이 터지는 거지. 삼국간섭도 잘 물어보죠. 삼국간섭. 그 다음에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을미사변이 일어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그 다음에 1896년에 아관파천이 발생하는 거야. 아관파천. 1896년에 아관파천. 그래서 아관파천도 정리해놔야 되고,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는 거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요 단체와 신문도 정리를 좀 해놔야죠. 그때 을미사변과 을미개혁도 정리해놓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그 다음에 고종이 1년 만에 황공을 하는 거지. 1897년에.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거지. 대한제국. 그래서 1910년 망할 때까지 대한제국 정부지. 대한제국. 이때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0년대 주요 사건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동학, 가보개혁,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아간파천과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홍범 14조는 요때 반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 홍범 14조는 요때. 그러니까 이때 고부밀란 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가장. 자, 그 다음에 3번 1890년대 동학농민과 관련 사실이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황토연 전투, 장성 황룡천 전투, 집강소 설치, 공주 우금치 전투. 뭐가 먼저 나와야 돼? 1차 농민봉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가 나와야 돼. 집강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논산 2차 봉기. 2차 봉기가 어디서 직결한다? 논산에서 직결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다. 그래서 논산 공주 우금치 전투. 이게 순서로 되는 거지. 고부 황토연 전투, 장성 전투, 전주화야, 직강소. 그다음에 논산에서 재직결, 공주 우금치 전투. 이게 이제 동학과 관련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1차고 1차. 요거는 1차고 요거는 2차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크게 직강소, 가보개혁, 청일전쟁. 그게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먼저 나오고 뭐야? 황토연 전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전라 가명군 격파.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 홍계운이 이끌었던 경군 격파. 그 다음에 집강소 설치.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 설치.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 이건 2차,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지. 자,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이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학의 패전개혁안의 내용이 아닌 거. 자, 이때 외쳐졌던 이때 주장했던 게 뭐야? 이때 주장했던 게 패전개혁안이다. 그래서 패전개혁안의 내용도 물어본다. 패전개혁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패전개혁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공사체를 무효로 하라.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4번이죠. 해상공국 폐지는 갑신정변에서 주장, 급진기아파가 주장한 내용이지. 자, 그래서 1, 2, 3번은 패전개혁안, 동학에서 주장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시기 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내용이 아닌 거. 대원군이 참여한 가운데 대원군이 참여했대. 그 다음에 김홍집을 총재로 해서 김홍집, 박정양, 김윤식,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등 17명이 위원, 17명이 위원, 그걸 줄쳐놔. 17명이 위원. 그 다음에 초정부기관인 군국기무처, 그거 줄쳐놓고 210건의 개혁안 의결 실시,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1차 농민운동과 2차 농민운동 사이에 1차 가보개혁, 이때 특징은 뭐다? 대원군이 참여한다. 1차 가보개혁 때 특징은 뭐다? 대원군이 참여한다. 대원군이 참여한다. 1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때는 사람은 외우지 말고 박영효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군국기무처.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에 비해서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은 뭐다? 대원군은 배제한다. 그 다음에 2차 내각인데 박영효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박영효, 서강범 등. 근데 실질적으로 박영효가 주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온건기아파가 주도했다면 이때는 온건기아파 플러스 급진기아파 박영효.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동세력 중에 한 명. 일본으로 망명대에 갔다가 이때 귀국해서 2차 가보개혁 때 참여.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지.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그래서 요거 반드시 비교하시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1차 가보개혁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아닌 거. 청해 연월을 버리고 자주적인 계곡 연호 사용.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명법
제정, 사법권을 행정권으로 불려 재판소 설치, 조세의 급납화와 도량의 통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갑오개혁 때 하면 다 맞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딱 끊어서 물어보는 거야.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2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이 있어. 그게 3번이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 몇 개, 오히려 더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 그 내용하고 사법권을 행정권으로 분리해서 재판소 설치했다.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머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3번은 2차 갑오개혁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나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개혁정책의 내용이 맞는 것은 일본의 경복궁 정령. 자, 일본이 경복궁 정령한 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될까? 고부밀랑과 2차 봉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갑오개혁의 전개 과정이야.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에 정부는 맨 처음에 교종청을 먼저 설치하지.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국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군국 기무처를 이때 설치한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가더라.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했으니까 이건 2차 봉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야? 일본의 경복궁 점령하고 공주 우금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 뭐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1차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책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금치 전투와 삼국간섭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2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시모노세키 조약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가.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여 경작하게 한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폐정개혁안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가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전이다. 전. 이거 전이니까. 2번 중앙에 진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이거는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따라서 나 사이에 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삼국간섭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337개군으로 개편했다. 이게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니까 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공주 우실 전투와 삼국간섭 사이에.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일세일원의 연호. 이것도 을미개혁의 내용이니까 삼국간섭 뒤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다음 정책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내란 거. 백정의 평령립을 벗겨라. 과거제도와 신분제를 폐지한다.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한다. 지방제도는 전국 23부로 개편한다. 가장 먼저 뭘까? 백정의 평령립을 벗겨라. 이게 동학에서 요구한 거. 폐정개혁안.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2개. 근데 1차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와 신분제 철폐. 그 다음에가 2차 갑오개혁 때 전국을 23부로 개편.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는 을미개혁. 그러니까 순서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실을 잘못 설명한 거.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청에 대해서 요구한 강화 조건을 살펴본 바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영유하는 것은 청국의 수도 베이징을 위협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장차 극동의 영구적 평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실한 우위를 다지기 위해 랴오뚱, 요동 반도의 영유를 확실히 포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삼국간섭의 내용이지. 삼국간섭. 삼국간섭은 러시아, 불란서, 독일 세 나라가 주동이 되어서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 사건. 여기에 일본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반환합니다. 이거는 뭐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차지한 땅이잖아.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청을 배제시켜 버렸는데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다시 이제 러시아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지.
자, 그래서 이제 삼국 간섭이야, 이거는. 그러면 영향으로 발생한 사실.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고 일본의 입지가 약화된 사건. 맞겠지, 뭐.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움직여.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삼국 간섭 이후에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하던 박영효가 실각을 하고 갑오개혁은 중단이 되고 3차 친러 친미내각이 들어서는 거지. 3번 2차 김홍집 박용희 연립대학이 수립되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반대라고요. 반대. 박영효가 주도했던 2차 갑오개혁은 삼국 간섭 이후에 중단. 박영효 실각. 일본으로 망명. 이게 결론이야. 그렇게 나와야 돼. 3번이 틀렸어. 4. 미우라 공사는 낭인들을 동원해서 경복궁에서 명성을 시했다. 그게 을미사변이죠. 결국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고 친러 내각이 들어섰고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었어. 그래서 일본이 친러 내각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입지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자행하는 거지. 그게 을미사변. 그래서 내용적으로 틀린 건 이제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 다음 시기 정부 정책의 내용으로 맞는 걸 고르면 국내 육군을 친위와 진위 이종. 친위 진위 그럼 거기서 그만 읽어야 돼. 친위대 진위대. 이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을미개혁은 7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7개로 반드시 외우고 7개. 그 중에 친위대 진위대가 있는 거 아니야. 친위대 진위대에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물어본 거다 지금.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했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 단발령이 공포되고 이에 반발해서 의병이 봉기했다. 이게 맞는 거죠? 단발령 공포, 을미의병 봉기. 의정부와 육조를 내각과 칠부로 개편. 이거는 2차 갑오개혁 때. 9번 신참의 개혁 이념 아래 점진적인 근대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광무개혁. 기본 이념이 9번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고를 한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대의 내용으로는 2번밖에 없는 거죠, 뭐. 그다음 10번. 다음을 발표한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환권을 경고하게 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국가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정하며 예산 결산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 중대 범죄인은 반드시 공개 재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의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명할 것. 장정을 반드시 끌 것. 이거 반드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의 6조지. 그래서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1898년에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헌의 6조의 내용이야. 연도는 1898년 대한제국 수립 후. 따라서 헌의 6조를 사료지문으로 준 거야. 그러면 독립협회 물어보는 거죠, 뭐. 입헌 공화정치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단체입니다. 입헌 공화정을 지향한 최초의 단체 1907년에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가 최초로 입헌 공화제고 그 전에 입헌 군주제라고 해야 돼.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 이걸 위해서 모금 운동도 했어. 독립협회 맞지? 자주국권의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올렸어. 만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 대중 집회를 열었어. 정부 관리가 참석한 상태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채택해서 고종에게 건의 올렸어. 고종은 이의 시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는 1898년이라고요. 1898년. 그 다음에 참정권 운동의 하나로 서양식 의회 설립 운동 선포했다. 맞죠? 이거 서양식 의회 설립 운동. 그래서 틀린 건 독립협회와 관련이 없는 거 1번이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연설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역사 사실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관과 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까 전 페이지의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잠깐 빨리. 헌의 6조 박스 1번.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자 그랬지. 관민이 합심해서 전제환권을 견고하게 하자. 다시 93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관과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 관민이 합심하자. 이거 독립협회란 말이에요. 관민공동회. 여기서 나는 박성춘이라는 사람, 나 줄쳐놔. 나는 할 때 나. 박성춘, 관민공동회에서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야.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연설문인데 이 사람이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노비가 아니라 백정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문입니다. 이게. 그럼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겠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거는 갑신정변을 말하는 거고, 헌의육조를 왕에게 올려 시행약속을 받았다. 이게 답인 거지.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게 되자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이모곤란.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조직되고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백정이 전개한 운동은 맞는데 조선형평사는 1923년 일제강점기 백정들이 전개한 신분상승운동이죠. 그래서 같은 백정이지만 이 글은 헌의육조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친 이단체 활동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정부 대신과 남궁옥 등 5명의 이단체 총대위원은 관민협상을 벌여 중추원 의관의 과반수를 이단체에서 선발한다는 중추원 관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일까? 서양식 의회 설립과 관련된 운동이야.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는 이 독립협회가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원래 중추원은 갑오개혁 때부터 설치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왕의 자문기구라고 했지.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변천이 되는데 대부분은 왕의 자문기구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 때는 독립협회가 중추원을 무엇으로 만들자고 했다? 서양식 의회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 그래서 서양식 의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기도 했다. 대한제국 시기 때. 근데 조심할 것은 중추원 관제를 반포한 거지 실제로 중추원을 서양식 의회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중추원은 일제강점기로 가면 어떤 기능을 한다? 옛 대한제국의 제도와 풍속을 연구하는 기구라고 그랬지? 총독의 자문기구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단체가 그건 무슨 단체일까요? 독립협회겠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면 천부인권 사상의 바탕을 둔 민권운동 맞지?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시도를 좌절시키고 맞죠? 러시아와 관련된 두 개는 외우라고 그랬지?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 한나은행 폐지. 그다음에 연자제 부활 반대운동 맞죠? 대한제국 때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관리들이 갑오개혁 때 폐지시켰던 연자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래서 독립협회, 한국중앙총상회 등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서 연자제 부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의 구상은 서양식 하원 설치안이 아니라 상원 설치안이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구상한 서양식 의회란 하원이 아니라 상원 설치안이었다. 그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가 맞지.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갖는 거지. 대한국의 신민은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거 대한국 국제 말하는 거지. 대한국 국제. 자, 그래서 이건 1898년, 이거 좀 줄입시다. 1896년, 그 다음에 1897년, 1898년,
그다음에 1899년. 요때가 대한국국제야. 대한국국제. 1898년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 다음에 헌의육조 채택, 그 다음에 독립협회 해체. 1897년에 대한제국의 수립. 대한제국. 그래서 이건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일이지.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1898년에 만민공동회 개최했다, 관민공동회 개최했다, 헌의육조 채택해서 왕에게 건의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대한제국의 탄압으로 해체. 그다음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한 대한국 국제. 이거 사료지문 나오는 거. 대한국 국제. 그러면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물어보는 거지. 입헌 공화정체 실시. 틀렸습니다. 오히려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를 강화했다라고 나가야 돼. 입헌이 아니라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 가만히 있어봐.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13번 지금 푸는 거죠? 13번. 그래서 기억부터 보자. 문명개화론적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문명개화론은 급진개화지. 급진개화 사상이지. 근데 아까 뭐라고 해서 대한제국의 개혁 이념은 이게 기억나야 돼. 9번 신참이라고. 9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이건 점진적인 개혁 이념이야. 점진적. 그러면 동도석이나 중체서용이나 화원양제적 입장이라고 해야 된다. 문명개화나 변법 자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 1, 2번은 탈락. 니은. 양전사업을実施하고 직위암을 설치하고 직위를 밟아. 이건 맞는 거지. 니은은 들어가야 돼.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숲을 설치하고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학교 설립했다. 이것도 맞는데. 독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헌군주를 채택하고 황제권을 제한했다. 이거 틀렸죠. 오히려 정반대로 했지. 그래서 결국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만. 그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면 전답, 살림, 법률인가 보다. 이거 지금 2조, 3조, 4조인가. 전답, 산림, 천택, 가옥을 매매에 양도하는 경우 관계를 반납한다. 제3자,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대한제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설의 매매 저당 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자, 이게 뭐냐면 대한제국 시기 때 실시했던 지계 발급 사업 말하는 거야. 지계 발급 사업. 자, 그래서 대한제국 물어보는 거야.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했다. 맞죠? 대한제국 때 외교는 첫째,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 파견. 그 다음에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이 통상사무를 두었다. 그거 2개. 그 다음에 청과 대등한 근대적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겠다. 그 4개 반드시 대한제국 시기 때. 2번째, 식사능업 정책을 추진하고 근대적인 공자가 회사의 설립을 지원했다. 이거 맞죠? 3번,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했다. 아니야. 이거는 의미적으로 알아둬야 돼. 대한제국 때 실시한 정책은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과 지계발급사업이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과 관련돼 있다. 토지 분배 정책은 아니야. 여기서 토지 분배 자영농 육성은 어느 때 실제로 실시했다라고 나오면 이승만 정부 때나 나와야 돼. 그 전에 토지 분배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토지 개혁을 말한다고. 토지 개혁 어느 때 한다고요? 이승만 정부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돼. 대한제국 때도 안 돼.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돼. 어느 때나 나와야 돼? 이승만 정부 때나 나와야 돼. 그럼 4번 틀렸어. 3번 틀렸어. 그 다음에 보부상과 유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무사를 설치해. 맞아? 상무사. 그래서 이제 보부상과 관련된 단체 1880년대 해상공국, 그 다음에 요때 해산시킬 때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보부상으로 조직된 단체를 이용해서 그때는 한국협회. 그래서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체시킬 때
동료협회와 함께 해체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요거 해체시킨 다음에 이제 상무사를 또 설치한 거야. 상무사. 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의 사실로 나머지는 맞는데 뭐만 틀렸다? 3번만 틀렸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4쪽으로 갑시다. 94쪽 국권 침탈 가정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890년대 주요 사실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대로 간다? 1900년대로 간다. 1900년대. 1900년대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지.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수평으로 써놓고 지금 수직으로 써놓은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자 1번 밑줄 진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러면 일본은 리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럴 전쟁 1904년이네 뭐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켜 조선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다음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체결한 조약 한일 의정서. 그래서 1904년이지. 1904년 한일 의정서.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라? 조약을 중심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물어보는 거야. 한일 의정서. 근데 1904년 한일 의정서라고 줬다면 러일 전쟁은 같은 해지만 요거 전에. 그래서 요거의 전쟁의 배경. 그래서 요 전에 어떤 일이 있다? 고종이 전시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한일 의정서 물어보는 거네. 일본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번 조약의 결과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맺은 기존 조약이 모두 폐기되었다. 일명 조약 동의권으로. 3번 일본으로부터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이 파견됐다. 고문을 파견을 주목적으로 한 건 이게 아니죠. 1904년 8월에 체결한 뭐다? 1차 한일 협약이지.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거. 1차 한일 협약인 거죠. 1904년 8월 달에.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 주로 고문의 파견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스티븐스하고 메가다가 파견하고 재정권을 박탈하는 거지. 일본이 황무지 개혁권 요구 맞죠? 한일 정서의 영향. 첫째, 1번 전략상 필요한 적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러시아와 맺은 조약이 모두 폐기되었다. 셋째,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으나 보안회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용안포 조차 사건, 한일 의정서, 가스라테프트 밀약, 1차 한일 협약. 용안포 조차 사건이 먼저인데 그건 1903년인데 1903년에 용안포 조차 사건 개념은 러시아가 용안포를 조차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의 배경도 되는 거지. 용안포 조차 사건이라고 한다. 전령도 또 이러지 마시고 전령도 조차 시도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은 독립협회로 가야 돼. 독립협회 용안포 나온 김에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이 있는 거지. 1차 영일동맹. 한일 의정서, 그다음에 한일 의정서, 가스라테프트 밀약, 1차 한일 협약, 가스라테프트 밀약, 그거는 그 다음이겠지. 1차 한일 협약 이후에 체결되는 게 뭐다? 1905년 11월 달에 2차 한일 협약이지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본 틀로 해놓고서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인정받았다. 그게 뭐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가이포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가이포.
1905년이에요. 이거 4개 다.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밀양. 1905년 8월 달에 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1905년 9월 달에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가이포. 가스라 테프트 밀양 미국. 2차 영일동맹 영국.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이 이때 끝나는 거지. 이때 시작돼서 여론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가이포 다음에 2차 한일 협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용안포 주자 사건, 한일 정서, 가스라 테프트, 1차 한일 협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면 기영, 니은, 리을, 디귿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조약과 관련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1번.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 초빙해서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이 나왔다. 그러면 1차 한일협약이다. 고문의 파견을 주로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결과 스티븐스 메가다가 파견되었다. 재정권 박탈. 맞는 걸 고르면 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이하능이 승국했다. 이하능이 승국하는 거는 2차 영일동맹에 반발해서 아니죠? 일본으로부터 스티븐스와 메가다가 고문을 파견했다. 이게 답이라고요? 스티븐스하고 메가다. 대한제국의 행정권 박탈 차관 정치. 이거는 무슨 조약에? 1907년에 무슨 조약으로 가야 돼? 1907년에 정미 7조약으로 가야지. 정미 7조약으로 가야지.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지. 한일 신협약. 그래서 이것의 결과 행정 각부 관리로 일본인이 임명되는 거지. 그리고 행정권 박탈, 그걸 차관 정치라고도 하고, 행정권 박탈, 그다음에 군대 해산 이런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일본이 조약 체계로 항무지 개헌을 요구했으나 보안의 반대로 부산다. 이거는 한일 정서의 결과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다음에 가나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맞는 것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에 조치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뭐겠어요 그럼? 러시아하고 일본이 체결했는데 포츠머스 조약이지 그럼. 가이포, 포츠머스 조약. 요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맞는 것을 고르면 2차 영일동맹에 반발해서 민영환이 승국했다? 요거는 속을 뻔했네. 2차 영일동맹은 들어갈 수 있지만 승국하신 분은 민영환이 아니라 이하능이라고요. 이하능으로 가야 돼. 이하능. 민영환 승국은 2차 한일협약에 반발, 을사늑약에 반발한 거지. 민영환. 요거 순간 놀랬네. 1번은 아니야지. 정확히 읽어야지. 통관부 설치하고 외교권 박탈은 을사조약이지. 그 다음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요거 4개. 1905년 2월 달에 그래서 독가이포 이렇게 외워라. 독가이포 독도 불법 편입. 독도 불법 편입.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2차 영일 포츠머스. 이게 답인데.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협약. 이건 1907년이지. 1907년. 근데 정미 7조약을 기로 줬다면 그거 바로 직전에 요거의 배경이 되는 거지.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요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러일 전쟁이지. 러일 전쟁.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 조약은 일본의 무력적인 강압 속에서 이루어진 속에서 이해 동작 오적. 이거 오적인데 오적.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이 찬성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종이 끝까지 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을 성립할 수 없다.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지. 2차 한일협약. 틀린 거. 통관부 설치되고 외교권 박탈 맞지? 나철 5.25 등 5조 암살단을 죽일 활동 맞지? 조약 체계로 대한제 군대에서 하는 정미 7조약의 경향이라고. 정미 7조약 1907년에 이게 틀렸네. 일본은 조약 체결 전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독점 지배를 승인을 받았다. 맞잖아. 그게 가이보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근대 의병봉기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 이 시기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의병을 물어봤네. 이 조약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삼국의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즉 그렇다면 2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4,000년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들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원통하고 여기서부터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자, 이게 무슨 글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온 그림이죠.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요게 바로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야.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장지연이 시일야 황성대곡이라는 글을 황성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의병이면 이거는 뭐 을사의병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그럼 을사의병이 맞는 거. 고종의 해산 공고에 따라 대부분 해산했어? 그거는 을미의병을 말하는 거지. 을미의병.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해산 공고한단 말이야. 을미의병.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평민의병전이 출현해서 강원도, 경상도 적경지대에서 활약했다. 이게 답이지 뭐. 그래서 요때 최초로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하는 시기죠. 해산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합류해서 군대 해산? 그러면 정미 7조약 이후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 이인영과 허일 중심으로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됐어? 이것도 정미의병 이후 몇 년?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이라고 나오는 거지. 서울진공작전이 나오는 거지. 서울진공작전. 그러니까 을사의병과 관련된 거는 그거밖에 없죠. 처음으로 평민의병장 2번. 7번. 다음은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관련된 조약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1번이 추천하는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고용한다. 고문 1차 한일협약.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적을 수시로 사용한다. 한일의정서. 이게 항상 먼저지.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와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을사늑약의 외교권 박탈하는 내용이다. 외교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니은, 기역, 디귿으로 가는 거지.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얻는다. 이거는 정미 7조약의 내용이에요.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 이건 사법권 박탈이지. 사법권 박탈은 어디로 들어간다? 1909년에 무슨 조약으로 간다? 기유각서로 간다. 기유각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1910년에 강제 합병되는 거 아니야. 1910년에 강제 합병. 그걸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지. 경술국치라고 하는 나라의 치욕. 나라가 대한제국이 이제 망한 거죠. 경술국치.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 한일의정서 가장 먼저잖아. 그러니까 니은,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기역,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디귿, 그 다음에 기유각서, 정미 7조약, 미음,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2번이 답이네. 2번.
그다음에 8번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고종은 헐버트의 권고에 따라 조약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다. 알아들어야지. 이걸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다. 헤이그 특사. 그렇다면 이 조약은 뭘까? 이 조약의 무효에서 이 조약은 뭘까? 을사늑약. 그래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휘종, 이준 등 특사를 파견해서 세계에 그 조약의 무효를 알리려고 했던 거. 물론 실패하고 이것의 영향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다. 그럼 이 사건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 뭐야? 아닌 거. 최익형과 임병천이 전라도 순창 등지서 의병 봉기했다? 이거는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은 신도석, 최익형과 임병천, 민종식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니네. 답이 1번이네. 고종이 일본의 강요로 퇴위당했다. 맞죠? 강제 퇴위당했다. 행정권과 고등관리 임명권이 박탈당했다. 이거는 정미 7조약의 내용이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세웠는데 이것도 정미 7조약 이후에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는 거. 군대 해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전에 봉기했던 을사의병이 답일 수 있네. 1번이죠. 1번. 만약에 의병으로 물어보면 이때는 뭐 이인영 허위 등 정미의병이 나와야지 을사의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실로 가장 적합한 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아라.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 그러면 통감의 지도를 받아라는 얘기는 통감부 설치 이유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냥 통감부를 둔다라는 것이고 통감의 지도를 받아라. 두 번째,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이미 통감의 승인을 받아라. 한국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라.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해라. 자, 그래서 이거는 통감의 동의, 통감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미 7조약이야. 그리고 주요 내용은 행정권 박탈,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 그리고 군대 해산 조치가 취해진다. 차관 정치의 시작이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영향으로 발생한 사실로 적합한 거.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이거는 이 조약 체결 전에 있었던 건데 이 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발생한 게 아닌데 전명훈 장인환이 미국에서 스티븐스 사살했다. 물론 이거는 1908년이 맞지. 1908년 전명훈 장인환 의거인데 전명훈 장인환 의거는 미국에서 스티븐스 사살 사건인데 이거는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나타난 건 맞으나 얘가 스티븐스를 사살한 이유는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정미 7조약이 아니라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 다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해산된 군인의 의병 합류로 의병 활동이 확대했다. 이게 답인 거죠 뭐. 그래서 정미 의병이 봉기했다. 이때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고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한 시점이다. 그 다음에 민영환이 조약 체결 반발 자결했다. 민영환 자결은 이때라고. 이때 정미 7조약 때 뭐가 있다고요? 군대 해산 있고 이후에 그리고 군대 해산을 자결한 사람 박승환이라고. 박승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순국하신 분은 이준이고 이준. 합방 경술국치에 반발해서 자결하신 분은 황현이고 황현. 그래서 1900년대 순국하신 분들 2차 영일동맹에 대한 반발 이한흥,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 민영환, 헤이그 특사 사건 이준, 군대 해산 박승환, 경술국치 황현.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거니까. 자, 10번. 다음에서 가다 시기에 발생한 사실이 맞는 거. 1차 한일 협약과 을사늑약 사이에 을사늑약과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사이에 신협약과 기후각서 사이에 보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지? 맞나? 아니죠. 자, 요거는 한일 의정서 체결의 결과니까
요거 전에 들어가야지. 이거 틀렸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40벌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시켜서 나시기에? 아니지. 가시기지, 가시기.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요 4개 정도는 물어볼 가능성이, 4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독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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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기, 독가이포, 독가이포, 독가이포. 그 다음에 3번 나? 영국, 벨기에 주차 공상한 3등 창사관을 런던에 부임했던 이한응이 을사늑약 체결에 항해서 자결했어? 아니지. 이한응은 2차 영일동맹. 그러니까 그거는 가시기로 들어가야 되고, 나시기에는 한일 신협약까지 줬으니까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서 민영환 헤이그 특사 사건의 과정에서 병사하는 분이야. 이준. 자, 그 다음에 다. 일본이 동양적식 주식회사 설립하고 일본인 조선이민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7년하고 9년이잖아? 그럼 8년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년에 이거 기억하세요. 서울진공작전, 그 다음에 전명은 장인하는 거,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사립학교령, 요 4개 정도는 기억해놔. 요거 몇 년? 1908년이야. 근데 이거를 기후학서가 아니라 경수국치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1909년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같은 해 1909년에도 써놓는다. 안중근 의거, 그 다음에 이재명 의거, 그 다음에 간도 협약이 들어갈 수 있다. 1907년에 만들어진 법률, 신문지법과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신문지법과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내용도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뭐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대한지역 시기 체결된 어느 지역과 관련 조약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일청 두 나라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한다.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서굴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자, 이거 그것만 읽고 계속 기억해. 이게 바로 간도협약이야. 1909년 일본과 청이 체결한 간도협약. 그래서 이 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백두산 정계비에서 들어서고 청과 영토 분쟁이 일어난 지역 맞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에 해석을 들어서고 토문강을 두만강을 해석한 나라 청, 그다음에 송화강을 해석한 나라 조선, 대한제국, 조선. 그래서 결국은 지역 영토 분쟁, 간도. 일제강점기 성명회 건업회 등의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했다. 이거는 아니야. 연해주에서 활동한 단체야. 성명회 건업회 등은 연해주, 러시아령인 연해주에서 활동한 단체입니다. 간도에서 활동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 80년대 고종은 이 지역에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관계사 이중하 등을 파견하게 됐다. 맞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때는 북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했지. 거기도 다 간도야, 간도. 자, 그다음에 통관부 설치 이후에는 통관부가 이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그래서 간도 출장소 내진 파출소 1907년 간도 파출소 출장소 설치.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